41번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금반 우리 노동정지는 다만 국제통상주식회사 원산 지점이, 자, 이게 원산이 나왔어요. 예, 여기도 뭐 원산 상업회의소. 자, 그러면 원산하고 관련되니까 뭘까요? 예, 원산 총파업이겠죠. 일제와 최대의 노동쟁인 원산 총파업이 1929년에 이제 1월에서 4월까지 이제 투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1929년 이후에 그러한 이런 노동 그러한 운동 이런 거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조선 노동총동맹과 조선 농민총동맹이 설립이 되었다.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노동자와 농민의 어떤 공동 어, 투쟁 조직이 있었죠. 그게 바로 조선 노농 총동맹이 있었죠. 이게 1924년에 결성이 됐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1927년에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맹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성 고무 여자 직공조합이 아사 동맹을 결성하였다. 자, 이게 3점짜리예요. 연대기 문제니까 이게 좀 까다로운 것이죠. 특히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뭐 그러한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좀 상당히 당시 까다로운 것으로 봅니다. 아사니까 이게 이게 굶주린다는 것이죠. 단식. 이게 단식 투쟁이에요. 자, 이거 그냥 하나 요령으로서 이제 좀 정리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단식 투쟁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경성 고무 여자 직공조합의 아사 동맹 결성과 밀접한 관련된 것이 바로 암태도 음, 소작쟁이가 있습니다. 일제와 최대의 소작쟁이 암태도 소작쟁이. 자, 여기서 나타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아사 동맹으로 단식 연대 투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해입니다. 암태도 소작쟁이는 많이 예문으로 나왔으니까 1923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능검에서 자주 나오는 이 강주령 여성 노동자, 강주령이 을밀대 지붕, 평양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제 고공 투쟁을 하는데 이게 1931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능검 문제는 철저하게 기출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철저한 선제 분석. 제가 이렇게 계속 쓰고 이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다 있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만 잘 들으면 돼요. 그대로.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전국당의 노동운동신 조선 노동공제가 조직이 된 것이 1920년이다. 뭐 이건 몰라도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형평사, 조선형평사, 백정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형평운동과 관련된 조선형평사가 진주에서 결성된 것이 1923년이죠. 1923년이 상당히 많네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37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외 지역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여기 가는 용정이 나왔어요. 연길, 용정. 자, 이건 다 그 북간도 지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도쿄는 뭐 당연히 일본이 되겠고, 하와이, 이제 미주, 삼원보, 이건 이제 서간도죠. 그다음에 연해주, 노령, 연해주, 러시아령.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신흥강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흥강습소는 서간도 지역이죠. 자, 서간도 지역 한번 정리해 보면 신민의 회원들이 집단이 됐죠. 이회영, 이시영, 석조, 이상용 등등등등. 그래서 서간도 삼원보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해서 단체로는 경학사, 그 다음에 학교로는 여기 나오는 이제 신흥강습소를 세웠고 이것이 신흥무관학교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군대로는 설어군정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에 힘쓰다. 자, 이곳은 북간도 지역의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서간도의 신흥강습소를 알아둬야 된다면 북간도에는 이상설이 세운 이제 그 서전서숙과 또 하나가 있죠. 명동학교라는 것이 있죠. 김양균이 세운. 그 다음에 아, 이제 그
단체로는 이제 뭐 간민회 같은 거 좀 외워두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틀릴 거. 그 다음에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동경의 유학생들이 발표한 것이죠. 3.1운동 영향을 줬죠. 미주니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3원보 대조선 국민군단. 자, 대조선 국민군단은 이제 박용만이 미주 하와이에서 미주에서 이제 핵심들이 이제 미주 하와이하고 샌프란시스코가 있죠. 대조선 국민군단은 이제 미주 하와이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대한인 국민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용만. 그러니까 다 틀렸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요.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 이상설 자, 수립해서 무장 독립 전쟁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연해주 지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연해주 지역이 좀 길고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맨 처음에 이제 13도 의군이라는 것이 한일 병합 전후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명회, 그 다음에 이 둘이 이제 1910년경 전후고, 그 다음에 권업회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1911년이고, 자, 이 권업회를 모태로 해서 이것이 이제 군 정부, 군대식으로까지 확대 발전한 것이 바로 여기 나온 대한 광복군 정부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설 등이 중심이 되어서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 중에 하나인 대한 국민의회가 3.1운동이 직후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38번 가에서 마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해외 독립운동단체와 관련된 것인데 자, 여기 간민회 좀 전에 앞서 문제에서 이게 이제 그 간자 들어가면 이제 간도는 이제 북간도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민단은 이제 서간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서간도의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경학사라는 것이 있죠. 경학사, 부민단.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한청년당은 이제 중국 상해에서 결성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대한인 국민회는 이제 미주 지역의 하와이에서 1910년에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기존의 여러 이제 단체들 한인 단체들을 통합을 해서 하와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미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대한광복군 정부는 이제 노령 연해주라고 그러죠. 예, 이상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간민회 샌프란시스코에 중앙 총회를 두었다. 간민회는 북간도죠. 예. 샌프란시스코에 중앙 총회를 뒀다면 이거는 이제 대한인 국민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숙무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했다. 자, 요즘 자주 언급이 되는데 숙무학교는 미주 하와이가 아니라 같은 미주지만 이거는 이제 멕시코가 되겠죠. 예, 메리다 지방에서 이근영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주로 이민 간 사람 중에서 다시 또 이쪽 멕시코로 또 이제 멕시코라든지 쿠바 뭐 이런 쪽으로도 다시 또 이제 이주해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 권업신문은 이제 권업회랑 관련되어 있고요. 권업회는 이제 그 노령 연해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틀렸고. 그다음에 28 독립선언서를 대한인 국민회가 작성했다 아니죠? 28 독립선언은 이제 그 일본 동경 유학생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제 발표한 것이죠. 3.1운동에 영향을 주었죠. 자,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결국 5번이 되는데 대한광복군 정부의 주역은 이상설과 또 한 사람이 이제 이동희가 되는데 각각 정 부통령이고 노령 연해주 쪽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 39번 가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참정 김기용이 이르기를 뭐뭐는 우리나라와 청해 경계지대인데 뭐 수백 년 동안 비어 있다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그래서 아, 시내 부서에서 시찰관 이범윤을 파견하여 황제 교화를 선포한 구조를 조사하겠습니다. 이제 황제라는 건 이제 대한제국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그 간도 지역이 되겠죠. 간도 지역이 되겠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보통 간도 그러면 이제 북간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청해 경계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간도의 역사와 관련된 것 중에 이제 꼭 알아둘 것이 이제 백두산 정계비라는 것이 있죠.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인데 압록강 쪽은 뭐 확실하지만 이 토문강의 위치를 놓고서 우리와 청해 견해가 이제 갈리게 되죠. 아무튼 이 간도, 북간도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꽤 많이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우리 영토를 확실하게 해서 독도와 간도 쪽에 이제 행정구역으로 편입하고 관리를 파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범윤을 바로 간도관리사, 이제 정확하면 이제 북변도 간도관리사, 예, 간도관리사로 이제 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간도 지역의 독립운동과 이제 관련된 걸 찾아야 되는 것인데, 자, 북간도 지역하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이 지역의 단체 중에 이제 간민회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거 말고 또 하나 이제 알아둘 것이 이제 북간도 지역에는 이제 무장 투쟁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을 정리할 것입니다. 대종교 집단 이주가 있어서 이들이 중강단을 설립을 하고 대종교인들이 이것이 바로 북로 군정서로 개편이 됩니다. 그러면서 청산리 대첩 등의 어떤 주역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숙모학교의 살림 목적을 파악한다. 무를 충성한다. 예, 어떤 군사적 성격이죠. 숙모학교라든지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든지 신흥강습소 이런 건 다 이제 군인 양성과 교육이 그런 쪽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이제 멕시코 메리다 지방에서 이근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설립을 하였습니다. 대조선 국민공단도 역시 방금 얘기했지만 미주, 하와이, 박용만. 그 다음에 신화 동제사라고 해가지고 중국 상해에서 이제 그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와 중국의 그런 공동의 어떤 그런 음, 이제 그런 반제국주의 그러한 단체라고 보세요. 신아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아시아 설립을 위한 동제 같이 힘을 이제 어, 결탁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신화 동제사가 이제 그 1910년대 이제 신해혁명 직후 이제 신해혁명의 그 주역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인물 중에도 이제 신규식이라는 인물이 있죠. 예, 함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제 신해혁명 이후 중국의 민족운동을 그리고 우리 신규식 등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박은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국의 독립을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책팔령 백간수동 동경 유학생들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장소는 동경 유학생들이죠. 예, 일본 동경.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최재형 선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다른 이제 연해주 지역의 그런 항일 운동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아까도 정리했지만 제가 노래하듯이 나왔죠. 13도 의군 성명의 권업회 그다음에 대한 광복군 정부 그다음에 대한 국민의회 이거 다 알아두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이 권업회는 이제 신문도 발간했었어요. 앞서 선지도 나왔지만 권업신문. 그 이전에 또 연해주 지역에서 최초의 그 해외 신문이 또 있었죠.
이제 해조 신문이라는 것이 이제 1908년에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신문이 발간된 이후로 우리 교포 사회가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이상설의 서전서숙 설립과 민족교육진흥, 이거는 이제 북간도 쪽하고 관련돼 있죠. 북간도 쪽에서 또 알아둔 것은 김야긴의 명등학교,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 양성, 이건 서간도, 예, 서간도 지역에서 알아둔 것은 또 하나 이제 경학사하고 부민단, 북간도는 간민회하고 대종교 집단 중강단 알아두시고요. 자, 한인 애국단이 중국 이제 상해에서 이제 김구 선생이 이제 1931년 결성했죠. 항일의 활동은 이봉창, 윤봉길, 신한청년단 결성과 파리 강화의 참석. 이것도 역시 중국 상해인데, 예, 결성은 이제 1918년에 이제 여운형, 김규식 등이 주도해서 세웠고, 이것이 모태가 돼서 임시정부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파리 강화회에 김규식이 파견이 돼서 임시정부의 어떤 외무총장의 그러한 명함을 받고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1919년이죠. 그거는 이듬해. 자, 다음 41번 가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거 뭐 앞서 그림에서도 나왔었죠. 박용만이 주도해서 미주 하와이에서 나왔던 대조선 국민군단이죠. 예. 자, 이쪽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대조선 국민군단하고 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 미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우리 교포의 어떤 통합적인 단체인 대한인 국민회가 있다고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미주고 총 본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다는 거, 이제 미주가 더 워낙 넓다 보니까.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권업신문, 권업회, 이거 이제 연해주죠. 예. 대한광복군 정부 역시 연해주 이상설, 신한청년단 파리강화의 대표 방견 이제 중국 상해, 조선청년 독립단 뭐 채팔룡 백관수 등 28 독립선서, 이거 일본 동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42번 다음 영화가 처음 개봉되었던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 사진은 나은규가 만든 영화 바로 아리랑이죠. 이게 처음 개봉이 된 것이 1926년이죠. 예.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건 이제 문화 예술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네요. 자, 카프 신경향파, 이건 이제 사회주의의 영향 문학이죠. 사회주의 문화. 자, 이것이 이제 1925년에 이제 결성이 돼서 활동을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1번이 되겠죠. 25년에 결성이 됐으니까 이후 쪽 활동을 했겠죠. 한 몇 년 정도. 자, 그 다음에 원각사에서 은색의 공연을 관람하는 최초의 극장, 연극극장 원각사, 이게 1908년에 나타났죠.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친 미국인 성대사. 유경공원이 설립된 시간이 1886년이고 1894년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자, 전차 개통식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전차니까 전기화는 돼서 한성 전기회사. 자, 이게 1899년에 있었습니다. 송기정 선수의 올림픽 우승 소식, 이게 바로 1926년, 26년에 36년이죠. 10년 뒤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건 답이 안 되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을 하는 것은, 자, 이게 뭐 누가 됐냐면 태백강로라고 되어 있죠. 네. 태백강로 또는 이제 백암이라는 호를 쓰기도 한 사람은 민족주의 역사학자 박은식이 되겠고요. 뭐 이걸 모르더라도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이제 한국 형제는 허물어졌으나 정신은 홀로 보존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부활할 수 있다, 독립할 수 있다. 국혼을 강조하는 것이죠. 박근혜, 박은식의 국혼 사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민족주의 역사학자죠. 신재호 선생각의 대표적인.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분이 지은 책이 있겠죠. 이번에 민족주의를 보여주는 것이. 자, 신채호가 고대사, 상고사에 치중을 했다면 박은승은 개항 이후 그러한 역사, 당시로 보면 굉장히 그 최근의 역사가 되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아픔과 침탈의 역사였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것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한국 독립운동의 피해 역사, 또 하나는 한국 통사. 이 통자는 아플 통자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에서 독립투쟁 과정을 정리하였다. 예.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진단학회를 창립을 하고 진단학본을 발행했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의 규명에 충실한 바로 실증주의 사관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대표적인 인물은 두개 이병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뭐 여러 분야 뭐 민속학 쪽에서는 뭐 손진태 등등등등 사람들이 활약을 했고요. 자, 여의당 전설을 간행하고 손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실학의 고전을 정리한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위당 정인보 선생이 되겠죠. 그 외에 뭐 안재홍이라든지 문일평 이러한 신민족주의 비타협적 신민족주의 학자들이 바로 조선학 운동을 1934년에 이제 여의당 전선을 간행하면서 주도를 했습니다. 특히 정인보 이 민족주의 계열은 어떤 정신적인 강조하는데 박은신 선생이 콘을 강조했고 신채호가 낭가 사상을 강조했다면 정인보는 5천년 조선의 얼, 안채홍은 이제 그 신민족주의, 문일평은 조선의 심, 예,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자, 독사실론을 저술을 하면서 왕조 중심에서 이제 민족 중심의 역사 소설, 민족주의 사관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은 신채호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신채호 선생의 저서는 이거 외에 또 뭐가 있느냐? 조선사 연구초. 이 조선사 연구초에서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을 일천대 제1대 사건으로 크게 평가했고요. 역사를 아와 비하의 투쟁으로 규정을 내린 것이 바로 조선 상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책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사회경제사관 이걸 통해서 일제 식민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한 것은 바로 마르크스 유물사관의 기초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바로 백남훈 선생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세계사적 보편성을 주장을 하면서 이 사회경제를 연구해 볼 때 경제적, 물질적 토대 위에서 일제가 말한 이제 한반도에는 발전이 없다는 이 정체성 이론을 논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뭐 특수성은 뭐 그렇게 구별될 만큼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법칙, 이론론적인 다 똑같다는 소리죠. 보편적인 거란 것이죠. 그렇게 발전 과정을 다른 민족과 그렇게처럼 똑같이 가져왔다. 일제가 말하는 특수성, 이건 정체성인 것이죠. 조선 한반도인들만 뭐 발전이 없느냐 이런 정체성,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런 것이니까 이 사람은 백남훈이 되겠고요. 이제 사회경제사관이라고 그러죠.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의 특징은 바로 역사를 투영을 할 때 민족주의 같이 어떤 정신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발전을 통해서 어떻게 생산 양식이 바뀌면서 발전하느냐 이것을 논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사회경제사, 조선 봉건 사회경제사 등을 전술하면서 우리 역사를 투영해 보니까 우리도 세계사적 보편성에 입각해서 발전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민사학을 반박을 한다. 특히 정체성론. 그래서 대표적인 책이 바로 조선 봉건 사회경제사, 조선
사회경제사 등등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조선사 편수에 일제가 이제 한반도를 이제 식민사관을 좀 더 이제 정교하게 논리를 펴기 위해서 연구를 한 책이 바로 조선사라는 것이죠. 조선사 37권이 있는데 뭐 의도는 뭐 아주 나쁘지만 이제 연구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조선사 편수에 들어간 사람이 어 이제 그 실증주의 사관과 관련돼 있는 이제 이병도 박사도 있고요. 최남선도 불안무라는 뭐 주장했던 이 사람도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뭐 이것을 이제 뭐 혹자들은 뭐 이거 친일이다. 그래서 뭐 이병도 되게 싫어하죠. 이제 뭐 요즘 사람들은 뭐 근데 저는 뭐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뭐 실증주의라든지 어떤 뭐 사료를 최대한 봐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자신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어거지로 자꾸 뭘 전개하기보다는 사실에 입각을 해서 분명하게 되죠. 아무리 내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라든지 사상이 위대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증주의 사학의 연구를 위해 진단학회를 설립했다. 이게 바로 두 개의 이병도가 되겠죠. 예, 1934년 랑케의 실증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지 열사, 한국통사 등에서 독립투쟁 과정을 서술하며 국호를 강조한 사람 백암 박은식 선생. 임시사료 편찬회에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이제 편찬을 하였다. 자, 그 임시정부 산하에 임시사료 편찬회가 있었죠. 그래서 한일 관계 사료집 이런 것도 편찬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박은식 선생이 활약을 했습니다. 박은식 선생이 이제 2대 대통령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45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여기 세 사람 삼총사가 나오네요. 안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자, 조선학 운동이나 것과 이제 관련이 돼 있죠. 예. 그리고 비타협적 신민족주의 역사학자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최남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협을 하는 것이죠. 일제에 대해서. 예. 뭐 이광수는 뭐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도 좀 노선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타협론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934년 다산 정약용 서거 100주년을 이제 앞두고서 이제 조선어랑 운동을 이제 전개하는데 바로 실학의 고전인 바로 다산 정약의 방대한 전선 여유당 전서 이것을 간행을 하면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신경양파 문화, 그 다음에 카프 동맹, 예. 이거 이제 그 사회주의 문학이라고 그러죠. 소셜 리얼리즘이라 가지고 예. 사실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사실을 현실의 어떤 모순을 이제 고발하는 것이죠. 관련 없고요. 조선사 편세를 설치하여 조선사를 편찬하였다. 이거는 일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일제가 이거에 기반을 해서 식민사관의 일제가 뭐 식민사관을 뭐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연구를 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논박을 하려면 철저하게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금 활동을 통해서 밀립대학 설립을 목표로 했다. 이건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죠. 1천만이 이론식이라는 구호 아래서 밀립대학을 설립을 하려는 것이 1920년대 초에 있었지만 일제 방해 경성제국대학을 먼저 설립해버리죠. 오산학교와 대산학교를 설립한 민족회대 이건 이제 신민회의 그런 활동이 되겠죠. 예. 그래서 도산 안창호와 대성학교를 평양에서 남강 이승원 선생이 평북 정주에서 오산학교를 설립을 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6번 이게 좀 문제가 중복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47번 가단체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여기 보면 피고, 이극로, 최현배, 장지영, 최현배, 장지영 다 한글 학자들이죠. 예, 이극로는 뭐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들이 이제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한글 연구하는 것이고, 바로 한글 연구단체 조선어학회가 탄압을 받던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이 되겠습니다. 일제가 한글 연구를 하는 것을 독립운동으로 간주를 해서 많은 한글 학자들을 잡아들이고, 이 중에서 무려 2명이 옥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징, 이윤재 선생. 예. 결국 한글을 연구하는 것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조선학회에 어떤 활동을 했느냐? 자, 한글 연구 단체 한번 정리해 보면 대한제국 시기에 학부가 있죠. 학부 산하에 국문연구소라는 것을 1907년 설립을 하면서 한인샘 주시경 선생과 이제 지석영 선생 이분들이 한글을 처음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시경 선생의 제자인 이 장지영 등이 1921년에 한글 연구단체를 만들죠. 그게 바로 조선어 연구회가 되고요. 예, 이 조선어 연구회는 이제 그 잡지로서는 한글이라는 잡지와 그 다음에 한글날, 각양날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어 연구회가 이제 1920 26년에 이제 조선어 학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느냐, 좀 더 방대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제정을 이제 시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대한 우리말 큰 사전 편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는 도중에 이 조선학회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나중에 한글학회로 이제 그 사업이 넘어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제정. 예. 그리고 조선일보가 주도했던 농촌 계몽 운동 중에 하나인 문자 보급 운동에서 조선학회가 같이 예, 이제 조인트를 했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여의당 전서 가능 사업을 계기로 조직이 되었다. 아니죠. 여의당 전서 가능 사업은 이제 실학의 고전을 정리한 것이고, 이건 이제 조선학 운동, 비타협조 민족주의자 정인보, 안지용, 문일평등이 한 것이고요. 국어 이해 체계 양념의 국문연구소를 세웠다. 이거는 이제 그 전 단계인 이제 주시경, 지석영 등이 1907년에 세운 것이고요.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하여 민족의식을 높였다. 이건 이제 천도교의 그러한 이제 그런 활동이 되겠고요.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한규설, 이상재 선생 등이 이제 추진을 했었죠. 1천만을 이런 식이라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 자, 이런 건 관련이 없는 것이죠. 이 문제하고는. 자, 다음 4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학회는 일제 강점기 프로 문학. 자, 이 프로 문학이란 게 바로 소셜 리얼리즘, 바로 사회주의 문학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기영 선생인데 이분은 이제 그 농촌 현실을 고발한 소설로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그 대표적인 책이 뭐 이제 고향이라는 책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농촌의 현실 고발 이것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프로 문학 또 이제 신경향파 카프 동맹 다 이 사회주의 문학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폐해진 일제에서 그러한 현실을 고발하면
소셜 리얼리즘 바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황성신문에 연재된 소설의 주제와 문체가 되겠다. 자, 황성신문이 이제 그 존속했던 기간은 1898년에서 1910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일병합 이전이니까 이 저기 이때 당시에 그 나타나는 것은 이제 이인직의 혈의 눈을 비롯해서 이제 새로운 경향의 소설, 바로 신소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신소설의 그러한 특징은 뭐냐면 이제 계몽적 성격이 강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전근대적인 뭐 전기적이고 뭐 기이하고 뭐 이러한 너무 전형적인 틀에 박힌 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경향, 이제 근대 소설과 이제 좀 유사해지지만 한계점이 어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당시 개화기 어떤 계몽적 성격이 좀 강하다는 거. 그래서 뭐 여자의 지위 상승이라든지 낡은 구습 악습 뭐 이런 거를 폐지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 등이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액에서 소년에게 나타난 신체시 형식, 이게 이제 그 최남선이 1908년 발표한 시죠. 새로운 형식의 시, 뭐 시조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신체시가 되는데 이제 근대 시외에 좀 더 가깝게 나가게 되죠. 자, 금수회의로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은 신소설인데 최초로 아마 그 뭐죠? 그 연재 중단을 당한 당시 그렇게 강렬하게 사회를 비판했던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 광야에서 드러난 항일 정신과 착각, 이건 이제 이육사 선생이 되겠죠. 강렬한 항일 시인 윤동주와 함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9번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일제강점기 종교계의 전황. 그래서 불교는 조선 불교 유신회, 유신이라는 건 개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찰영철표 운동을 전개했다. 대표적인 인물 만해 한용운 선생. 자, 그럼 천도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천도교는 사회 구제 이런 쪽으로 활약을 많이 했고요. 자, 의외인 것이 항일 무장 투쟁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의민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도 지역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의민단이라는 단체를 정해서 이제 구현했는데 청산리 대첩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종교는 이제 가장 민족적인 종교이죠. 단군을 숭배하고 나철 오기요 등이 이제 을사오적 암살단 출신의 이들이 이제 어, 창시를 했고요. 그리고 대종교와 관련된 것이 그 앞서 문제됐지만 이제 뭐 중강단이라든지 북간도를 집단 이주한 거 등등등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선지, 잡지, 개벽, 신여성 뭐 이런 것 등을 발행하면서 민족의식과 계몽을 펼친 것은 천도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천도교의 잡지는 개벽하고 또 하나가 신여성, 그 다음에 신문으로는 만세보,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경향신문을 발간하여 민중국임에 힘쓴 것은 자, 하나 더 이건 죄송합니다. 정답이 이제 그 1번이 아니네. 저 천주교로 착각을 했네. 이거 의미다는 천주교, 카톨릭 아니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 이것도 역시 천주교에서 이제 발행한 것인데 나중에 이제 종교계가 아니라 이제 일반 언론사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해방 이후에는 그렇게 바뀌면서 이제 단순한 어떤 그 민중 계몽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종교에 예속이 돼서 이제 민간 신문으로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승만 정부 때는 최대 야당 언론지가 되었죠. 이건 천주교예요. 자, 그 다음에 배제학당을 그러니까 정답은 죄송합니다. 정답은 천도교니까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
배제학당은 이제 개신교 중에서 이제 그 감리회가 있죠. 개신교 중에 감리교에서 파견한 선교사 아펜셀러가 바로 배제학당을 세우고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를 통해서 경신학당을 둘 다 1885년에 세워지게 되죠. 자, 을사오족을 처단하기에 자신의 이거는 이제 대종교만 해당이 됩니다. 천도교하고는 이거는 관련이 없죠. 예, 나철오교 자신의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50번 가종교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지금부터 20여 년 전 나철이 조직을 했다. 이들이 대한 독립군정을 조직하여 물리산에 두고 북간도 일원에 활동을 개시하였다. 총지휘관 서일은 이 대한 독립군정가 북로군정서예요. 또 김교혼 등이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이제 나철이 만든 것이 바로 대종교고 대종교인들이 중강단을 결성을 한댔죠. 북간도 쪽에서. 그리고 이것이 북로궁정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그러죠. 개벽, 신년성 등의 잡지를 발행했다. 이건 천도교랬죠. 하나 더 만세보도 알아두고요. 배제학당, 개신교, 그 중에서도 감리회, 아펜셀러, 만주에서 의민단 조직을 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하며 청소년 제조도 참여했다. 이건 천주교. 그다음에 어린이 등이 잡지를 발견하며 소년성을 주장했다. 이거는 천도교 소년회죠. 역시 천도교 계통에서 천도교에서 이제 추진한 운동이죠. 방정환이 여기 손병희 사위로서 참여를 했죠. 자, 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51번 가종교 활동으로 오는 것은 자, 김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철이 창시한 거니까 대종교가 되겠죠. 대종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자, 대종교 하면 뭐 중강단, 무장투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벽 신여성의 잡지 만세보 이거 두 개는 죄송합니다. 천도교. 여성교육으로 이하학당을 설립했다. 이것은 개신교가 되겠고 개신교 선교사인 스크랜트 부인이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박중빈 새생활운동 저축강조 이거는 원불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상을 통해서 한국사 검정시험 심화고급편의 일제시대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